네, 반갑습니다. 대치백화에서 통합사회 가르치고 있는 차현호라는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메카에서 이제 엄남구 민사구 통합사회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도 통합사회 하고 있고, 현재 고3 과목으로는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생활과 윤리라는 요 선택 과목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그 밖에 뭐 세움이라든가 SAT 이런 데도 출강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뭐 민사구, 엄남구, 그리고 경기호구, 단대부구 이렇게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 진행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한번 그냥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뭐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되는 거고, 당연히 고1 필수 과목이고, 이 과목이 지금 이제 현 고2, 고3의 선택 과목들인 요런 이제 과목들이 다 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파트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번 개정 통합사회는 이제 지리랑 윤리 영역의 비율이 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은 좀 비중이 많이 낮아진 편이고요. 현재 이제 내신 이수 단위로는 뭐 작으면 6단위고요. 좀 많은 학교들은 8단위까지 들어가고 있고, 뭐 한국사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좀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고, 내신 과목에서 되게 좀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수능은 당장은 급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내신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이 선생님들이 많으면 4분도 들어오시고, 작으면 이제 2분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뭐 지리 전공하신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 윤리 영역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일반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파트별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보다는 각자 이제 고3에서 수업하시는 그 프린트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많이 하시고,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교과서보다는 학교 자체 프린트라든가 학교 자체 이런 부교재 이런 것들로 많이 수업을 하시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담당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 학교에서 어차피 수능에서 나올 과목이야, 요게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거의 모든 문항들을 고3 평가원이나 아니면 EBS 뭐 수능특강 이런 데서 발췌해서 내신 문제를 좀 많이 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늘에 맡았던 뭐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리랑 윤리 모든 영역이 다 고3의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뭐 마찬가지로 뭐 민사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단대부고도 원래는 작년까지는 그냥 교과서로 수업을 하던 학교였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 내용 자체가 좀 심화가 되어서 좀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지 그냥 글 보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윤리 파트에서는 사상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사상가들의 표현도 알아야 되고, 좀 이렇게 공부할 양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 대치동 인근은 대부분 다 이제 90점대 중반은 받아야지 그래도 좀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면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90점대 초반 정도까지 받지 않으면 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결국에는 다 맞아야 되는 과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단원, 이게 지금 제가 뭐 통합사회 개정 1, 2가 있고, 대부분 학교들은 통합사회 1을 1학기 때 하고요. 한국사 1도 1학기 때 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2, 한국사 2는 이제 2학기 때 내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일단 먼저 1학기 때 요 통합사회 1 전체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가 뭐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단원 1단원부터 한 3단원 중간 정도? 네, 잠시만요. 대단원 1단원부터 한 3단원 중간 정도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고, 아니면 이제 요 뒷부분이 기말고사고요. 근데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렸지 성격이 다른 게, 뭐 4분 정도 선생님이 들어오신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1부씩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편이고요. 왜 아까부터 PPT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네. 근데 이제 통합사회 이제 그러면 1 같은 경우에 이제 고난이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대단원 1은 거의 비중이 없고요. 거의 안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요 대단원 2가 윤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들이 윤리 선생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게 하는 행복과 관련된 사상가들의 입장을 출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 1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갈 부분인데 요 자연환경과 인간에서는 요 세계지리 영역을 또 그래프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뭐 쾌펜이라는 기후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아예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쾌펜의 기후구분, 뭐 그래프 분석, 좀 세계지리와 같은 고난이도의 내용을 좀 수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자연관도 이제 지금 제가 뭐 생활과 윤리 가르치고 있겠지만 거기서 오답률 한 3, 4위 정도 되는 수능에서 그 주제들이 여기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도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요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배웠던 세계지리를 적용해서 각 이제 대륙별 뭐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파트의 문화이해 태도는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5단원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지리 영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윤리와 지리 비중으로 좀 통합사회 1에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윤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사상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사상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기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보기 5번이면 누구는 O고 누구는 X고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해야 되고 또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뭐 조사 하나 때문에 단어의 문장의 의미가 또 바뀌어버리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전 거의 웬만한 모든 나라들의 뭐 지리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평가원에서 뭐 수능에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제시한 건데 요거는 뭐 어디든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사실 목표는 전반적인 통합사회 1 개념 그리고 그래프 분석 그다음에 사상가들에 대한 좀 깊은 이해들 이런 것들을 좀 목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과제 같은 것들도 좀 고3 평가원 문제들을 풀면서 요 시기 때 좀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도 대륙 아직도 뭐 대륙별 이런 친구들 좀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륙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단어들, 문해력들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벼락치기가 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는 암기 과목이고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벼락치기라는 것도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제가 올해 단대부고를 맡았을 때 예를 들어 단대부고 10명이 있으면 선행을 한 친구가 6명이 있었고 안 한 친구가 4명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수업을 하면 보통 여기는 이제 6+2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그럼 이 6+2 안에 통사, 한국사를 다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행을 한 친구들은 훨씬 더 이걸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를 알고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를 아니까 저한테 이 부분 문제를 더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클리닉을 하더라도 그냥 무지성적으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만 골라서 또 풀게 되고 좀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학원 수업을 듣게 돼도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보통 학생들이 통합사회국사를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럼 시험 직전에 이제 교과서 보려고 하고 학습지 보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늦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과목들이 뭐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통합사회도 좀 어느 정도 선행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좀 문제도 많이 풀려고 하고 이 방학 시기 때 웬만하면 집에서 과제량을 좀 최소화하면서 다른 과목도 할 수 있게 요 수업 안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제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 1, 2, 3를 나누어서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량이 많지는 않고요. 좀 최대한 효율적, 압축적으로 문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데이 1은 데이 1, 2, 3로 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좀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밴드 공유해서 이틀에 한 번씩 좀 꾸준하게 이 방학 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데이 1 하고 저한테 검사 받도록 하고 데이 2, 다음에 데이 3로 올라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데 데이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최근 한 8개년치의 평가원 문제들을 고3 평가원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제가 해설 강의도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션이라는 관리 프로그램 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뭐 이제 누적 테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주제들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뭐 2주에 뭐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 또는 과제 코멘트 같은 것들도 다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과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조교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밴드로도 검사를 해서 좀 최대한 이 공부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성취한 친구들은 뭐 이런 것도 제가 해서 좀 최대한 의욕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억지로 오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최대한 재밌게 수업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좀 학생들이랑 이런 좀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제 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누구나 다 이제 밴드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은 다 받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개정교육 반영해서 자체교재 작년 올해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요 주변의 학교들 다 오랫동안 통사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러셀에서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도 이 러셀 지점들에서 전체 수강생들의 70%가 다 통합사회 한국사 1등급 받았던 강사이기도 하고요. 네. 네, 방학 때는 일단 통합사회 1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 8주 완성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 개념 그리고 고3 평가 문제풀이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토요일 저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내시는 이제 학교별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당연히 저도 공부 많이 해왔고 부모님도 항상 뭐 저한테 어릴 때 했던 말씀들이 공부를 자율적으로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율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좀 아는 상태에서 자율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선행을 해놓고 나면 어디가 부족한지를 자기가 알게 되고 또 문제가 풀리다 보면 또 재밌어지는 과목이 통합사회이고 한국사다 보니까 뭐 이런 방학 특강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